특정한 인물들이 오늘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인물 자체에 집중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일베라거나 이런 얘기가 그런 거 아니라 아니야. 일베들이 테라포밍을 해서 그러니까 소위 뭐 영향을 미쳐서 이게 지금 정치인이나 기자나 평론가들 입 밖으로 꺼내게 되는 그 구조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예전 연예인들한테 공격하는 이슈를 다룰 때도 그 개별 사안에 집중할 게 아니라 공격 기법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차원으로 일단 봐야 된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걸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치기 하는 것을 우리는 작전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세력이 있어. 그러니까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작전 세력이 뿌려놓은 그 씨앗으로 막 자라나는 것을 활용하는 스피커들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스피커들은 얼굴을 드러내잖아요. 또는 그 자라나는 것을 잘 검증 못하고 이용당하는 스피커도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갈라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조심스럽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나 잘해. 그러니까 역시. 영향력 10이야. 자식들이. 결국 또 정광훈을 제치고 그 얘기는 좀 안 하면 어떨까요? 네. 정광훈보다 득표율도 낮더만. 정광훈은 이번에 빠졌잖아. 알겠어. 아니, 중요하니까 이제 빨리 넘어가요. 예. 그래서 일단 먼저 기사를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단독 보도가 CBS에서 나왔습니다. 노컷 뉴스에서 이재명 내가 죽일 것 댓글 조작 유포 혐의로 유튜버 피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와, 이거 무섭잖아. 이거 딱 보면. 예, 이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사타파 TV라는 그 이종원 대표 그 TV의 그 대표가 지금 고발뉴스 그리고 민주는 파출부 등등 몇몇 유튜버들을 고소를 했다. 국수본에 고소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러면 고소를 했을까? 길게 설명할 거 없이 이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시사타파 TV라는 채널에 이런 채팅 중간에 보시면 이재명 너는 내가 죽인다 라는 채팅이 중간에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 요게 이제 채팅창을 캡처한 건데 이게 시사타파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그 채널에서 이재명 너는 내가 죽인다라는 댓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게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입니다. 참고로 그 이상호 기자가 이제 이 내용을 다루고 오른쪽 그 맨 세 번째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 요건 또 다른 채널 쇼츠 채널인 민주는 파출부라는 채널에서 이걸 또 다룹니다. 제목을 보시면 시사타파 채팅 암살 모의 청와대 엄중하게 대처 요 내용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 여기 다 섞여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만약에 이걸 받아들인다고 쳤을 때 이게 사실이었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매불쇼에 댓글에 누군가가 와서 윤어게인 이러면 매불쇼는 윤어게인 채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야. 그래서 자꾸 댓글로 매불쇼를 성격 규정하지 말라는 거야. 댓글에서 최욱 죽으라는 얘기도 많아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거든 그게. 근데 오늘 뭐 그게 본질은 아닌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게 갑자기 유통 과정에서 암살 모의로 가고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엄중하게 대처한다. 근데 이 이야기가 퍼진 게 불과 몇 시간도 안 된 상황이었어요. 자, 제가 궁금한 게 청와대 반응에 대해서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상호 기자가 뭐 공식 반응은 아니지만 뭐 곧 나올 거다 하면서 지금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조금 부연을 하면 그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상호 기자가 고발뉴스에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이 반응들을 알아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뭐 이 사안을 좀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니까 청와대 공식 반응은 아니지만 그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무자들이. 그렇죠. 그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엄중하게 지금 대처하는 거를 뭐 이렇게 검토 중이다라는 거를 이상호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상호 기자가 고발뉴스에서 방송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상호 기자는 취재 결과물을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그렇겠죠. 게 있으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입장을 물어봤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2시에 방송을 했는데 그게 이따가 한 4시, 5시쯤에 방송하는 데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까?
뭐 이렇게 이제 의아한 반응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사실도 아니고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조작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충격적인 댓글 겁니다. 자체가 조작이었어. 예, 그런 글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이게 돼요. 조작이에요? 아까 그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 이게 진짜 댓글 달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실제 화면이 오른쪽 화면입니다. 실제 화면이 오른쪽이야? 조아라라는 네티즌이 아웃이라고 적은 걸 왼쪽처럼 그냥 조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와. 지금 이 정도까지 이게 뭐 사실 AI 기술을 그렇게 쓴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 이렇게 뭐 조작을 한 건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 설마라고 생각을 원래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와,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조작인데? 대놓고 조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77법 저희가 여기 매불쇼에서도 많이 다루셨는데 네. 여기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악의적이죠. 아, 이건 엄청 적극적인 조작이야. 그래서 그 시사타파 쪽에서 본인들의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방송 실시간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라고 지금 보도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방송을 확인을 했겠죠. 확인을 하니까 아웃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사타파 쪽에서 이상호 기자한테 다시 확인을 합니다. 이 제보자가 누구냐 도대체. 왜냐하면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조작된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그 제보자를 이상호 기자가 시사타파 쪽에 가르쳐 주나 봐요. 누구다. 누구로부터 내가 제보를 받은 것이다. 그 사람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 등장하는 인물이 이 인물입니다. 그게 바로 4번입니다. 4번이요? 지금 보여드리는 시몬이라는 X 트위터죠. 트위터 유저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요. 본인은 원래 좌우 진영을 떠나서 이제 다 아카이빙을 해둔다. 기록을 해둔다. 예. 한마디로 본인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어딘가에 올라온 걸 내가 그냥 이렇게 제보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 트위터 하는 유저가 아니고 개인 방송을 합니다. 이따 뒤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5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그럼 어떤 글을 인용했다고 얘기를 했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죠.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갤러리라고 하고 실제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네, 있겠죠. 근데 여기에 그렇게 진을 친 다음에 이상한 얘기들을 퍼뜨리는 그 갤러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8월 17일 2시 50분경에 요 글을 올린 겁니다. 라이브 방송 중 대통령 살해 협박이라고 내가 이거 발견했어. 이거 지금 신고했어. 시사타파 TV 끝났어 이제. 라는 글을 자긴 그냥 이렇게 인용한 거라는 식으로 해명을 한 거예요. 앞에 그 유저가.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막 되게 신나서 낄낄대고 있잖아요. 흑선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죠.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고소하라고 해봐. 나도 그냥 이거 돌아다니던 거 퍼온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신나 있거든요. 참고로 근데 아까 기자님 말씀 주셨듯이 그 국수본에 고소를 지금 한 상황이잖아요. 하루 만에 바로 사과문을 올립니다. 사과문을 올리는데 심지어 사과문을 올린 게 누구라고? 요 방금 흑선이라는 유저가 아까 사진 보여드리면은 조롱을 하잖아요. 막 전혀 막 이거 문제 안 된다는 식으로. 근데 하루 만에 바로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요거는 고소 이제 나서니까. 시사타파 쪽에서 워낙에 우리는 이런 실시간 댓글에서 조작이 된 거다라고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당사자들에게도 아마 다 이제 우리 법적 조치를 할 거다라는 네. 입장이 전달이 됐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 고발 뉴스도 그 영상을 내렸고요. 그리고 어제 사과 방송을 한다고 고지를 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고. 네네네. 그리고 민주파출소 아까 여기 얘기한 민주 파출부. 파출부 네. 거기서도 사과문을 올렸고 아까 그 시몬도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시몬도 사과문을 네, 올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고소를 한다고 그냥 얘기하고 안 하면 저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데 실제로 끝까지 간다고 하니까 이제 막 사과문을 올린다. 예, 다만 예. 이게 진짜 사과인지 아닌지는 또 봐야 되는데 예. 중요한 건 다시 돌아서 아까 시몬 말씀드렸잖아요. 시몬이 이게 중요한 중요합니다. 것 같아. 그래. 6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왼쪽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고려장 명단이라고 써 있죠. 고려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내다 버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명단에 미국팔이라고 처음에 써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팔이 하는 극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한 달 대깨문 써 있죠. 한동훈 지지자와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도 고려장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문재인 구속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오른쪽 그 썸네일을 보시면 대략 어떤 기조로 영상 올리는지도 아실 겁니다. 막 그냥 계속 뭐 문조털레우 얘기하고 막 이런 그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니들 집회 신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거 만들었다고 하면서 올린 사진 왼쪽에 보시면 윤 어게인 이 포스터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올린 거는 2025년 8월이네. 네. 자기가 윤 어게인 포스터, 그러니까 이게 그 막 자유대학이랑도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인정 좀 해달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내가 포스터 먼저 만들었어. 나 이 정도였어. 이런 거를 자기가 자랑해 놓은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윤 겁니다. 어게인으로 나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요거는 왜 보여주냐. 예. 지금 이제 친명인 것처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암살하는 애들은 내가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했던 투사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불과 1년 전 봤더니 윤어겐이었던 사람이야. 네. 그래서 이걸 작전 세력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아주 깊숙이 그리고 활동을 했던. 어. 그래서 그런 그 극우 개신교들의 조직, 이 이거- 관계도도 굉장히 자세히 알아요. 요거 중요하다. 네. 그게 이제 또 8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거 중요해. 제가 매불쇼 나오면서도 특히 리박스쿨 문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리박스쿨로 이현주 의원을 비판했다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저를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비난이면 뭐 그렇다 칠 텐데 그걸 넘어서 저희 아버지 거론까지 막 해요. 뭐 뒤져봤더니 뭐 아빠 수저 어쩌고 뭐 철룡인이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거론을 하는데 아버지가 201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본격 활동 시작한 게 2019년입니다. 아이, 너무 또 그런 얘기까지는. 근데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이 리박스쿨 문제를 다룬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느 정도로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나. 그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이란 채널도 이거 계속 리박스쿨 제보하고 방송하거든요. 야, 이거 중요한 걸 잡았다 이번에. 그러면은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이상우 기자는 시몬에게 제보를 받았다는 입장이죠? 네. 맞죠? 네. 그럼 시몬이 아까 댓글 조작한 게 나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시몬이 조작한 건 맞아요?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아, 그건 수사를 아직 통해서. 이제 드러난 건 아니고. 예. 어.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를 지키겠다고 얘기한 사람, 그러니 리박스쿨 잡는 게 그런 목적이었잖아요. 나라를 정상으로 돌리자. 근데 그랬던 사람의 막 신상을 털고 공격을 하는 상황이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심지어 9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중요한 걸 잡았다. 왼쪽 그 글입니다. 25년 12월 30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자유대학하고 이재명 공통점. 자기들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하라고 함. 크크크. 이게 방금 보여드렸던 시몬입니다. 시몬. 자유대학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같은 선상에 놓고 조롱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요. 난 여기에 부채가 없다 그러면서 나 이재명 대통령 조금만 X같이 하면 바로 탈출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 지금 정말 많은 정치인들도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지금 현실이란 겁니다. 아, 이 중요한 걸 잡았어. 10번도 보여드리면요. 아까 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딱 요 사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 이해찬 전 대표님, 네. 민주당의 상징이죠. 네. 그 이번에 선거 기간에 이해찬 대표님의 그 사모님 네. 김정옥 여사님이 정청래 후보님 후원회장 하셨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해찬 고문님과 가족까지 공격을 합니다. 아. 그러면서 여기에 CX8이라는 얘기를 그러면서 꺼내는 거예요. 고인팔이.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닙니까? 세월호 유가족들, 12구 참사 유가족들 조롱할 때 했던 말들이잖아요. 그거 그만 팔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오른쪽도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부터 문재양 털어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쭉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데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이상한 그 작업 세력들이 있다고 얘기할 때 너는 멀쩡한 당원한테 지금 뭐 맞아. 뭐 뿌락치라고 하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너랑 생각 다르다고 다 작업 세력이라고 하느냐. 그쵸. 너는 진짜 반명이구나 이렇게 되거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허우적 되는 거야. 네. 근데 이걸 잡아냈다고 임마. 이거 너무 중요해 지금.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심지어 당원이라 그러면 사실 더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진짜 당원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끔찍한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저기 오가는 거고 여기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정치인, 뭐 평론가, 뭐 등등등 영향을 엄청 받고 있는 거죠. 그렇지. 심지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갔죠. 아니 그러니까 이상우 기자는 작업 세력이 아니잖아. 네. 내부쇼에도 출연하고 예. 오랜 기자야. 생활했던 사람이야. 네.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고. 예. 그런 사람조차도 이런 작업 세력에 이미 영향을 받은 거야. 네. 근데 그거는 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어찌됐든 이게 방송 고발뉴스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여러 가지 쇼츠로 만들어져서 확산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쇼츠까지 갔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상호 기자나 고발뉴스 쪽에서 이게 어찌됐든 제보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보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확인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쉽지. 뭐 시사타파 그 방송을 댓글이 보면 존재하니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에 화면 캡처라든가 이런 거는 조작이 쉽기 때문에 이게 확인을 했으면 저는 이 양상이 좀 다르게 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와 이제 이런 거를 조작을 하네 이렇게 이제 갔겠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거를 그냥 제보만 그대로 믿고 방송을 이렇게 내보내고 청와대 뭐 관계자들까지 확인을 하고 했다네. 나는 그게 좀 이거는 참 좀 이게 만약에 취재를 안 했는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요. 네. 취재를 했는데 진짜 청와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면 네. 이거는 사실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쉽게 이해는 안 됩니다. 네. 네. 근데 진짜 나는 이게 끔찍한 게 댓글이 만약에 7조라는 댓글이었다고 치더라도 그 댓글 하나를 가지고 대통령 암살로 엮으려고 했다는 네. 게 이게 나는 끔찍해요. 네. 근데 나는 그 자체도 끔찍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심지어 그 댓글도 조작이야. 네. 야, 이건 큰 거냐? 그러니까 이건 이게 진짜 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신 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앞에 그럼 다른 이상호 기자님도 저도 잘 알던 분이었지만 네. 그거랑 별개로 그럼 그동안 말씀하셨던 수많은 내용들은 다 취재를 거쳐가지고 했던 건가? 무심할 수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당연히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부담은 져야 돼요, 본인이. 그쵸. 그건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이게 말씀 주셨듯이 이 채팅창 하나 가지고 그리고 암살 모의를 했다 그러면 모든 시나리오를 다 쓸 수 있다. 그렇지. 그러면 무사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어디일까? 어디든 그냥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맞아. 이건 그래서 시작 단계였다고 친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저들이 작업을 했을까? 진짜 끔찍한 끔찍하지. 겁니다. 네. 매블쇼 특히. 아니 진짜로 나는 너무 그게 그렇죠. 끔찍한 거야. 네. 와. 심지어 이게 다가 아닌 게 지금 또 11번 짧게 말씀드릴게요. 팀 이재명이라는 단톡방에 올라온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뭐 정치인들이 이거 분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통합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시잖아요.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중요한 메시지야. 근데 이거를 소식을 공유하면서 이 할배는 왜 저러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앞으로 당신의 목숨은 내년 5월 5일 후 시읒시읒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글을 올리고 관심을 좀 못 받으니까 12번 사진 넘어갈게요. 자기가 스스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시읒시읒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사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생이 마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저는 제가 진짜 싫어하는 극우라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하면 저 반대합니다. 나도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예. 근데 이 반응을 보세요. 크크크 거리고 있어요. 생이 마감됨 크크크. 이 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내가 볼 때는 순수한 지지자들이 아닌 거야. 그렇죠. 네. 굉장히 의심스럽죠. 아. 네. 이거는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자는 거야. 일단 첫째. 맞아요. 첫째가 나는 그거거든요. 네. 둘째는 이런 자들 다 발본세원에서 처벌해야 되고. 네. 나는 첫째를 강조하고 싶어. 이런 거에 스피커들도 휘둘리잖아. 이게 사실 그래서 이 최욱 MC님의 소신이기도 해서 이게 표현의 자유 이게 되게 중요하게 보셔서 네. 저는 근데 몇 개 정말 선 넘은 단순 비판이 아니라 정말 선 넘은 거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네,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13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그 DC의 모 갤러리 특정 갤러리인데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해서 제가 굳이 안 하겠습니다. 네. 20대 악플러가 자필 사과문을 저한테 보내요. 처음에는 텍스트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챗GPT 돌릴 수도 있으니까 자필로 한번 보내달라 해서 여러 장의 이 자필로 이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14번 보여드릴게요. 본인이 왜 그런 악플을 달게 됐는가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입 동기는 아마도 유튜브 때문일 거다. 쇼츠 유튜브 민땡땡 팥땡땡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는 파출부예요. 거기서 나를 너무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나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만든 채널이야. 나도 알아 여기에. 네. 참 진짜. 이게 그런 데에서 쇼츠가 뭐 확산이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평론가들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따라하고 맞아. 그러면 사실 또 그 쇼츠에 내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심지어 뭐 레거시 미디어라는 뭐 어떤 채널에서는 거기에 어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무슨 유명 채널보다 거기 영향력이 더 크다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리고 이게 핵심은 뭐냐면요. 알고리즘을 타서 쇼츠형 인간이 자기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중독이 돼 있었다. 내가 그 갤러리에 활동을 하면서 어느 순간 재미 삼아서 야 너 이거 대답해봐. 야 최욱 너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에 너무 재밌게 빠지고 이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매부쇼도 나오고 이렇게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서 내가 뭔가에 갇혀 있었던 거 아닌가? 예전에 제가 인지전 말씀드렸잖아요. 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거. 내가 거기에 빠졌던 건 아닌가?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 사람은 작업 세력은 아니네. 예, 거기에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그래서 15번 사진 보여드리면 세상의 이치를 다 안 듯이 태도를 취했다. 그러니까 쇼츠 같은 거 보다 보면 이게 진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게 핵심입니다. 대부분 커뮤니티에서 화를 내고 즉각적인 호응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문구를 쓴다. 커뮤니티에서도 주목을 받고자 조작글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예. 별의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으로 마무리를 하면 앞으로 남에게 상처되는 말을 자제하는 어른이 되겠다. 이런 자기 고백을 합니다. 예. 이걸 제가 보여드린 게 뭐냐면 이거는 꼭 뭐 저를 응원하는 분이든 아니든 이걸 떠나서 이 도파민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도파민 중독. 예. 그러니까 이게 쇼츠 보고 커뮤니티 가서 막 주목받고 심지어 이걸로 돈까지 떼돈을 번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건 좀 더 취재를 통해서 나중에 좀 전해드릴 내용인데 핵심은 이 법적 대응할 건 하고 또 여기서 빠져나오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니 그 내가 볼 때는 그 뒤에는 너무 그거는 저 EBS 가서 캠페인하면 될 것 같고 아니 왜 이게 빠지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 나 영향력 10이야. 아까 그 댓글 조작을 통해서 대통령 암살 시도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근데 시사타파 맞나 시사타파? 네네. 시사타파를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시사타파의 진행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럼 뭐 만약에 김민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뭐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악의적으로 조작을 해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채널을 작사를 내려고 했던 거야. 이게 본질이야. 이게 본질이라고. 만약에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 채널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작사를 내려고 했던 곳이 있다면 그 세력도 그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야. 아이, 똑같아. 그럼요. 그거는 이 어떤 후보를 지지한 채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핵심이야. 이걸 갖고 또 장난질할까 봐 내가 굳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나는 이게 본질이다. 작업 세력이 민주당을 박살을 내려고 하고 있다. 갈라치게 하고 있다. 여기에 제발 놀아나지 말자. 네. 이게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위험한가 보네. 말 한마디를 안 하네. 연루되기 싫어서. 우선 뭐 황희두 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뭐 법률적으로 위험한 부분 전혀 없었고요. 아, 네. 제 개인적인 느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그 1번 사진에 이재명 내가 죽일 것 댓글 조작 유포 혐의로 유튜버 피소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제 확증 편향이 되기 때문에 그쪽만 보게 되거든요. 그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어? 이것만 보게 되는데. 그렇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최용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사타파라는 특정 유튜버가 피해자인 사건인데 네 맞아요. 피해자가 중심이 되지 않고 제목을 이렇게 달아버리면 제목을. 사실은 이재명 암살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인식하게 되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 피해자에 대한 그 기사 또한 사실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이미지를 퍼뜨리는 내용으로 기사가 되고 있다. 이런 네.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 언론에 있어서 명예훼손 부분은 그러니까 언론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하겠지만 근데 대한민국 법원은 언론에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의는 매우 쉽게 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의가 인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법리적인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이제 보도한 이상호 기자 등등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 갖고서도 명예훼손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대한 범죄일 수 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이상우 기자 어떤 한 개인을 내가 뭐 비판하고 그렇게 흘러갈까봐 내가 좀 말을 좀 조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보다는 난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건. 그런데 이상우 기자에 대한 이 비평도 저는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분이 언젠가부터 이 반명 프레임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심취해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증명해 줄 만한 뭐가 있으면 특별한 검증 없이 방송에 바로 적용한 거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게 멈추기에는 이 청와대가 지금 이거 엄중히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나의 이 비평도 좀 쓸모가 없어지네. 말하다 보니까 그러네. 생각 정리하고 있네요. 생각 정리하고 있어야 돼. 갑자기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청와대가 이걸 엄중히 보고 있다. 경찰도 이거를 처음엔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안 맞네. 내가.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간단한 오늘. 문제는 아니네요. 이 진짜. 간단치가 않네. 분량이 이게 진짜 많습니다. 데일리로 계속 쏟아집니다. 이게 그냥 실시간 싸움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사모는 신천지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요. 일각에서는 노사모가 신천지다. 이것도 뭐 여러 맥락이 있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이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 과하다.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예. 이 이슈를 뭐 특별히 언론에서는 주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를 찾아봤더니 제가 방송하기 전까지 찾아봤을 때는 CBS 노컷뉴스하고 YTN 정도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황희도 이사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고요. 황희도 이사님, 네. 이 이슈는 제가 볼 땐 간단치 않거든요. 그리고 예. 지금 굉장히 핵심 문제에 대한 취재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반명이니 뭐니 뭐 이걸로 지금 난리였잖아. 맞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정책의 동력이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관통할 만한 나는 그런 이슈라고 보거든요. 예. 왜 여기서만 얘기해? 딴 데도 나가, 알았죠? 알겠습니다. 예, 뭐 CNN도 나가고 하라고. 아시겠죠? 이게 아니 웃을 일이 아니야. 그쵸. 대한민국의 예. 운명이 걸린 문제까지도 저는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한 게 아니라 지금 심각하다니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희도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